근데 막 울고 싶어. 막 그냥 고민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라 막 속이 터지게 생겼어 지금. 뭐 울고 싶은 일밖에 없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뭐 한두 개가 아니네. 막 송사도 걸려있는 올 것 같고, 막 문서원도 올 것 같고, 뭐 누가 돌아가실 것도 같고, 막 지금 장난 아니다. 근데 우선 회사 문제도 좀 있고, 네. 회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 파산할 것 같은데요? 회사요? 예. 그 직전 아니에요? 하여튼 안 좋아. 예. 그러니까 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책임도 따를 것 같고. 그냥 사표만 써갖고 될 일도 아니야. 뭐가 많이 걸려있어 지금. 이도저도 안 되는 이도저도 안 돼. 내가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잘 정치는 제가 잘. 그래서 하여튼 비정규직이 이제 정규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거든요. 네. 회사가 그러니까 그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규직 바뀌는 된다는 거지. 얘기 있지. 예, 맞아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바뀌는 건데 이제 제 이제 신분이 이제 그런 이제 공기업의 정규직이 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도 이제 궁금하고. 그래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뭔데요? 시설 관리 쪽 파트에 있습니다. 시설 관리? 예.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정규직으로 갈 거냐? 근데 오빠가 뭐 나서서 한 게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런 건 없어요? 네. 근데 뭐 막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빠 막 투쟁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앞에 나서서 그래서 막. 앞에 나서는 않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조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하는 것 같아. 그 하죠. 노조에 그러니까 제가 앞장서는 건 아니고. 아니지만 하여튼 뒤에서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게 희한하게 꼬여갖고 잘 풀려서 그렇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그거 아니야 기본 취지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상하게 꼬였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꼬여서 서류는 왔다 갔다 하고 마치 네 책임이다 막 서로 그 안에서도 싸워.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다툼이 나고 막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막 본인이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공기업의 이제 그 직고용으로 될 건지, 아니면 공기업에서 만든 자회사로 갈 될 거지. 건지. 근데 공기업에서는 오빠 미안해 이도저도 안 된대. 공기업에서는 이제 자회사 쪽으로 많이 밀고 있고 저희 노조에서는 직고용으로 이제 하려고 그렇지. 그러고.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그건 이제 지도부 쪽에서 이제 다툼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만약에 자회사가 됐든 직고용이 됐든 제가 이제 바뀌었을 때 제 신분이 그렇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뭐 승진을 해서 올라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데 오빠 이도저도 안 된대. 안 된대요. 안 된대. 너무 꼬여있어. 풀리질 않아. 서로들 양쪽 다 서로 양쪽도 싸움인데 이 안에서도 싸움이야. 이 안에서도 이게 합의. 그러니 뭐가 되겠어? 한마디로 개판되고 앉아있어 지금.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고 오빠는 억울하게 본인 책임인 것처럼 또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서로 소송이 가고 일이 잘못되면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되면 거기 오빠 이름도 올라가게 생겼어 지금. 제가 뭐 특별히 노조 쪽에서 뭐 간부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그래요? 한마디로 똥물이 튈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나서지 마. 네, 나서지 조용히. 뭘 하도 사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뒤로 빠져야지. 잘못하면 오빠가 마치 그럴 경우 있잖아. 내가 던지지 않았는데 내가 돌 던진 겨.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올해 안 좋아 운이. 원래 이게 안 좋을 리가 아닌데 이게 안 보여갖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그러니까 몸 살아야 돼요 올해 한 해. 내년에는 좀 괜찮아요.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막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어느 정도 내년쯤 되면 이게 정리가 되면서 오빠는 오빠의 자리를 찾는다 소리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문은 열려요. 지금처럼 막혀있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데. 내년이면 언제쯤? 내년 봄 지나서 여름. 네, 여름 되기 전. 문 열린다는 얘기가 제가. 그렇죠. 정리가 아무래도. 신분 상승이 되는. 그렇지. 좋은 기회가 본인이 원하는 기회로 문은 열어준다 이거지.
근데 그거 잡는다 그 소리는 아직 안 나와요. 문은 왜냐면 이게 지금 워낙 사람들이 많아 버리니까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은 열린다니까 그때 이렇게 분위기 잘 봐서 오빠가 캐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특히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지? 자꾸 왜 이렇게 눈물이 작년에 나나 이제 보지? 조금 인간 구설수 쪽으로 해가지고 그 집안 어른하고 조금 이렇게 안 좋아.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아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분이 막 본인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뭐. 어쨌든 어른이잖아. 오빠가 참 명특하고 머리가 좋고 그 공과 사가 구별이 되고 딱딱 내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어르신이잖아. 어르신은 안 통해. 그분 말 안 통해. 자기 고집으로 평생 사는 분인데 그분을 설득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오빠가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리진 않았어. 그런데 그래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이라 해도 노인의 고집이 있거든. 그분은 절대 못 꺾을걸요. 그 재작년 11월 달서부터는 그 전에는 그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그 찾아뵙고 그랬거든요. 애들 좋아하셔가지고. 네, 좋아하셔. 근데 갑자기 그게 이제 탁 틀어지면서 그 그렇게 뒤로는 돼요. 한 번도 왕래를 안 했어요. 벌써. 왜냐면 옳은 소리를 너무 잘하니까 본인이. 틀린 건 없대. 우리 할머니가 옳은 소리는 맞지만 그래도 어른이 입장에 있으면 그분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하면서 설득을 갔어야 되는데 오빠가 너무 바른 소리를 해버렸어. 그렇대. 나는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할머니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마음 한구석에 좀 미안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옳다 하지만 그러니까 오빠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지. 어른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가서 잘 설득을 시켜보세요. 어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분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 오빠는 오빠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 둘이 잘 조율을 해야 될 거야.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근데 그분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셔서 내가 또 잘못한 것도 있나 싶어서 하니까 오빠가 찾아가면 그분이 이렇게 눈 녹듯이 싹 녹는데요. 지금 너무 냉정 기간이 너무 길었어. 그러니까 올해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계속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가겠죠. 뭐 서로 뭐 그거 처음에는 하면서 저를 죽일 듯 살릴 듯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겠죠. 근데 그분이 언제까지 오래 사시겠어? 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니? 아니 언니랜다 오빠? 응? 근데 풀고 가야죠.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래요. 어린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오빠도 잘한 건 없대. 잘 일단은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가. 기도를 할 때도요. 나 잘 되게 해서만 기도해갖고는 안 돼요. 처음에 기도 들어갈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도가 들어오면 신령님도 들어주시는데 제가 신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시게요. 이렇게만 했어. 하나도 안 돼. 한 개도 안 들어주셨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다.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겠지. 하여튼 잘못했어요 하고 시작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둘씩 들어주시더라고. 나는 뭘 해달라 소리를 안 했어도 들어주신단 말이야. 그것처럼 그냥 가서 어르신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굽히고 들어가 봐요. 그럼 어르신도 무슨 말씀이 있었겠지. 그분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면 그래서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소띠랑 삼재가 이제 올해 나갈 삼재인가? 그래서 올해 나간 삼재예요. 그래서 올해 특히 더 힘들어요. 오빠가 한 3년 전부터 힘들었어. 2, 3년 전부터 좀 막히는 형국인데 올해 제대로 치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이 다 많아. 그래서 올해 오빠 문서도 조심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조심해야 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오빠는 치고 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올해 뭐 금전운이라든가 건강, 가정 금전 많이 쌓아놓고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힘은 들어요.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짤 떨어져서 굶어 죽은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가고 와이프하고 가정 문제
뭐 와이프 떡 부러지잖아. 어디 흠잡을 데 없고 아이들한테 잘하고 내 마누라짜리 잘하고 있으니까 크게 그거 할 거 없고 아이들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뛰어놀고 아픈데 가끔 배앓이 한다 하나? 배가 좀 아픈가 봐. 그거 이외에는 큰 걱정 없어요. 이 가정에 문제되는 건 오빠 하나야. 요것만 잘 넘기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분위기 쇄신이랄까 조금 뭐 차도 바꿀 때 돼가지고 한 3개월 전에 차를 샀거든요.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바뀔 수 있다라든가 이런 계기가 되나? 그게 어떻게 보면 문서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문서운이죠. 문서가 꼭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문서가 여러 장이 보인다고. 이래저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안 좋았던 뭐 게 집도 이사할 생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문서고. 그러니까 오빠는 문서가 여러 개가 보여.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또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좋은 건 하지 마. 것들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면 좋지. 될 수가 있는 건지. 뭐 이사도 할만해. 이사원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당장 어디 간다 이건 아닌데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아파트가 이제 새로 지어지고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신혼을 지금 있는 아파트가 네. 그렇게 기운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별로 그 아파트 들어가서 그렇게 좋은 건 없었을 것 같아. 한 6년, 7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네.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있잖아요. 한 3년, 2, 3년 전부터 뭔가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 같이 보이거든요. 처음엔 괜찮다가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한번 이게 해볼만 잘은 해요. 모르지만 이렇게 본능적으로 좀 그런 네, 말씀하신 제가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운이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 보여. 왜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 처음에 신혼 살림은 22평 주공 아파트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괜찮아. 거기서 조금 이렇게 살림을 불려가지고 이제 34평 아파트로 이제 옮겼는데 네.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집도 크고 하니까 이제 좋고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속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자꾸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바꿔보려고 그러죠. 자동차도 예. 한번 사보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하나 지어지면 좀 한 40평대로 옮겨볼까 뭐 그래요. 이런 생각도 하고 맞아요. 뭐 이러면서 좀 조금씩 뭐가 안 되면은 내가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그렇지. 안 되는 변화를 그러니까. 좀 주면 그건 네, 좋죠. 그런 것도 괜찮은 어차피 건지. 올해 이동수도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아무튼 회사는 올해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 네, 예. 그래 제가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계시질 않으세요. 저희 친어머님 네, 같은 맞아요. 경우는 2살 때 돌아가셨고 근데 아버님은 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분들 제사를 처음에 이제 지금 이제 왕래를 했었던 그 집안 어른하고 같이 제사를 지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저도 이제 가지를 않게 그렇지. 되고 안 가게 되니까 그분은 제사도 그렇게 돼버리죠.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웃기고 해가지고 저는 제사를 또 안 지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그때 재작년 11월 달 너무 심하게 남들한테도 그렇게 안 할 정도의 그런 뭐 이렇게 심한 그런 막말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또 들어가지고 맞아요. 실망이 아니라 충격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뭐 나는 이제 안 간다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좀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분이 제사를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도 오빠 마음이 안 좋잖아. 예 좋지는 않죠. 좋지 않죠. 네, 좋지는 않죠. 그리고 막 그냥 그냥 안 좋다 기분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서러움으로 와버렸어. 제가 오빠 앉자마자 이상하게 막 서러움이 없고 막 눈물이 날 것 같게. 그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걸 탈까? 본인은 괜찮다 하지만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미안한 감정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 내가 2살 때 그래 됐으니까 동생 낳았다 그래 됐으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아버지가 기억은 있고. 계셨고 하여튼 오히려 못 봤기 때문에 더 그리운 어머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거에 대한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제사를 드렸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러움이 있어 오빠는. 가슴속에 기본적으로 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총각된 술 담배도 좀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이프를 이제 만나면서 담배는 끊고 이제 술은 술은 가끔씩 사회생활을 안 하다 먹는데, 보니까 그렇지. 이제 좀 먹었었는데 이제 가슴에 이제 좀 이렇게 한이 있어요. 한 네, 그런 게 같은 있어요. 그런 게 서러움이 있어요. 먹다 보면 좀 과하게 먹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혼자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울기도 뭐, 하고 예, 막 미친놈이 하고. 되지. 예,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작년 4월인가 갑자기 딸내미가 이제 작년 4월이면 한참 코로나 때문에 네, 어디 맞아요. 나다니질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큰 딸이 아빠 우리도 캠핑 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부모들은 코로나인데 어딜 가 하면서 아빠인 나는 친구들 만나고 다니고 뭐 동료들 만나고 다니면서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거는 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4월 이후로 맥주 한 잔도 안 먹고 술을 안 빙고. 먹고 딱 그렇게 가야지. 끊었거든요. 당근이죠. 끊으면서 잘하셨어요. 저 매달 이제 뭐 에버랜드 그래, 한 번씩 이상, 애들 그다음 다니고, 캠핑 그래. 뭐 매달 한 번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차를 조금 큰 걸로 좀 바꿨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행복 아닌가. 그거 행복이지. 내가 그래. 지금 이렇게 말로는 이제 사회생활 한다면서 친구들하고 뭐 또 동료들하고 술 먹으러 다닐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아직은 자식들이 엄마 아빠의 그런 품에 본인이 있어야 누리지 될 못한 거를 해주고 싶잖아. 그런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맞아요. 내가 가정에 충실할 때지 밖에 충실할 때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독하게 마음 먹고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술은 아예 끊은 건 아닌데 당분간 이제 아예 술을 마셔도 본인은 술을 마셔도 본인이 알고 있잖아. 술을 마시면 문제가 돼 있는 거. 모든 사람은 자제가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자제가 되는데 본인은 안 돼요. 확 그러니까 그렇다고 신기 있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게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절대 술을 취할 때까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컨트롤이 안 돼. 안 돼요. 네, 그게 먹다 왜냐면 보면 본인도 그러잖아요. 조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같이 무당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기운들이 조상들이 들어와요. 근데 엄마 쪽도 있고 근데 아버지 쪽으로 이게 많이 내려와요. 아버지 쪽으로.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일반인도 술을 먹으면 귀문이 열려요. 그러면 그때 귀신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장군이 들어오면 완전히 막 남하고 싸움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선녀가 들면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고 어떨 때는 또 춤추는 대감이 들어오면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 술을 취할 때까지 먹으면 안 돼요. 아버지 쪽 김씨 가중으로 들어온 게 꽤 세거든. 분명히 이랬다는 건 김씨 가중 아버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무당은 없었지만 그래도 무당급에 가까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할머니가 계시고 분명히 불교 거예요. 네, 종교 집안이거든요. 네, 아버지 쪽으로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잘 모를 거고 아버지 쪽으로 불교의 그 기운이 이렇게 명주를 거신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한두 잔 내가 여기서 취해진다 그러면은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술 한잔 되면은 그냥 온 시내를 다 그냥 싸우러 다니고 새벽에 들어와야지 그게 다 풀려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어야지. 아예 입을 대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되면 실수가 되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술을 먹다 보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속에서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막 토해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알코올에 문제가 있는 거는 그때 해서 안 됩니다. 중독으로 가면. 근데 본인은 중독까지는 아닌데 한 번 마시면 자주 마시진 않는데 한 번 마시면 정말 평생 마실수록 하루에 다 먹어버린 형국이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술을 100% 문제라는 거 알고 어떤 귀신이 들어올지 모른다 생각하고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칼을 손에 쥘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다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응. 당연하죠. 기문이 열렸으니까. 내가 먹는 술이 아니니까. 그리고 김씨 가중에 술 많이 드시면 아버지는 아닌데 할아버지, 윗대 할아버지들도 많이 드신 분이 막 많아. 그래갖고 그분들이 또 계속 내려와 그러면. 그러니까 드시면 안 돼요. 술은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직장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술 문제. 본인만 이 가족에는 이 집안에는 딴 게 없어. 본인만 문제야. 본인이 원인이야. 아이들이 놀래고 와이프가 놀래는 건 본인 때문에 그래.
근데 평생 때는 또 잘해줘. 못하지는 않네. 아버지로서 노력은 하네. 그것만 빼면 100점인데 왜 그걸 알면서도 못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쪽으로 풀지 말고 아이들하고 노는 걸 풀어요. 놀러 다니면서. 네, 요즘에는 취미생활 이제 같이 그렇게, 하면서 네, 운동하면서 하거든. 그런 식으로 풀어야지 술로 갖고 풀어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본인 나중에 쫓겨나요. 와이프도 많이 참고 있어요 지금. 와이프도 울고 있어. 본인 그럴 때마다. 힘들잖아. 그 이쁜 여자 데려다 놓고 그렇게 고생시키면 돼. 안 되지. 이제 금전은 쪽인데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땅을 이제 좀 받은 게 있어요. 저기 경기도 쪽에. 네. 근데 그쪽에 이제 삼성 이제 반도체가 이제 들어서면서 고덕 신도시가 이제 생기고 그 이제 삼성이라는 이제 큰 대기업이 생겼으니까 그 바로 밑에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 협력업체 쪽으로 해서 저희 땅이 있는데 네. 그 다행히도 이제 협력업체 단지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네, 그 포함이 됐었으면은 조금 그 헐값에 그냥 그거 할 갈 뻔했는데 그냥 근데 그 돈 좀 땅이 벌겠는데 그거 갖고. 그 땅이 좀 이렇게 괜찮을 네. 것 같는지. 네, 괜찮아요. 안 그래도 그 땅이 아버지가 그냥 남겨줄 때는 뭐 밭이었어. 뭐 이런 네. 걸로 막 진짜 돌밭이었는데 그게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농림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이제 음. 정부에서 풀어줘야지만 이제 그게 이제 대지라든가 그거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여가지고요. 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사고 팔고가 안 돼요. 근데 본인은 그거는 물려받은 거니까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투기가 아니라는 예. 걸. 근데 그 평택시에서 그 묶어놨어요. 아무튼 그 저기 뭐야. 글쎄 그런 거는 법적인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예. 아니, 근데 하여튼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닌데. 그게 그 이제 돈은 돼요? 네. 그게 언제까지 계속 물리진 않잖아. 제가 생각하고 언젠가는 있는 풀리겠죠? 금액이 되면은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 삼척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강원도 쪽이고 거기는 이제 동서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대가 되면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정리돼요. 그 금액 땅값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 저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저희 본인이 가정한테 원하는 만큼보다 더 음, 비싸게 팔릴 거예요. 저는 그게 로또라 생각하거든요. 저희 맞아. 가정에 제가 갖고 있는 로또. 금전이 있다고.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집안 어른한테 좀 이렇게 또 받은 게 있어요. 저희 집안이 조금 이렇게 못 살지는 않거든요. 내가 없잖아요. 못 살지는 않은데 그 집안이 이제 부럽네. 땅이 있는데 산하고 그다음에 산은 이제 별거 아닌데 밤나무가 좀 많은데 산은 이제 별거 아닌데 이제 저기 제가 이제 그거는 팔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그거는? 몫이 좋은 게 아니라 그 경관이 좋아가지고 요즘에 이제 작년 코로나 사태에서부터 가장 여러 사업들이 많이 침체가 됐는데 가장 또 핫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거는 시간이 이제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비대면 사업이라 해가지고 캠핑 있지 않습니까? 예. 계곡을 끼고 있고 그다음에 바다가 이렇게 근데 그거 본인이 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내년에 50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회사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년 그래도 이후에 앞으로 10년은 더 있잖아요. 예, 그 정년 이후에 이제 저는 그거를- 본인이 그 사업을 할 것 같지는 안 보여요. 아, 그래요? 그냥 뭐를 하든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회사를 가든 저 회사를 가든 해서 그냥 그쪽으로 가서 그냥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 다닐 거고 예, 회사는 계속 다녀요. 정년 예, 정년 퇴임한 되고 나서 이후에, 예. 예, 왜냐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뭐 10년 후인데 땅을 조금씩 만들려고요. 그 땅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팔기 힘들다고. 나중에 그렇게 본인이 이쪽 거 팔아서 그 여유자금으로 그렇게 나중에 예, 이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투자하면 되죠. 예. 그럼 그래서 금전은 본인 전혀 금전에 대한 그건 없어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캠핑장식으로 이렇게 하나 할 생각입니다. 그 계곡이 흐르거든요. 캠핑장을 하시든지 뭐 거기다가 뭐 아니, 괜찮아요. 펜션을 집. 지시든지 뭐 그거는 그때 상황에 봐서 앞으로 10년 후인데 내가 뭐가 변할지 어떻게 하겠어. 그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많이 써오셨네. 예, 너무 오늘 하루 종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거는 나중에 제 번호 뜰 테니까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본인 딱 이게 뭐 이렇게 그거 다 하려면 나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 본인 하나 앉혀놓고 그러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말조심 처음에 얘기했듯이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보이니까 하나하나 검토 잘 하셔서 잘못해갖고 소송이나 이런 데 걸리게끔 그럴 수도 있어. 내가 하나 잘못 쓰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딴 거 없어요. 그리고 내 직장은 지금 워낙 싸움이 많이 나서 어디로 간다 소리 안 나와요. 그게 정리가 돼야 돼. 어느 쪽이 판결이 나겠지. 그러면 본인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러니까 앞에 나서지 말라고. 뒤로 그게 빠져서. 언제쯤 그런데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올해 내는 정리 안 돼요. 내년에. 내년이나 되고 빨라봤자 봄이고 잘못하면 내후년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앉자마자 제가 그랬잖아. 개판 났다고. 한마디로 왜 완전히 회사가 없어질 것 같이 보여 막. 지금 난리가 아니야 난리. 그러면 안 돼.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건 그죠? 저도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는데. 서로 자기만 얘기해갖고 무슨 그거 있어. 줄 건 주고 똑같아. 회사 생활이나 그 어르신하고의 문제도 맞아요. 한 번씩만 양보하면 될 거거든. 그런데 자기 고집을 세우다 보면 서로 상처야. 그분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상처, 본인은 본인대로 상처.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분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죠? 일단은 본인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양쪽 다 마찬가지 한 발짝씩 물러납시다. 내가 그랬잖아. 기도하는 방법도 기도만 맨날 해갖고는 소용없다고. 방법이 틀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이라도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내 말이 맞아 하고 하면 누가 듣겠어요. 남의 말도 좀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 주장을 펼쳐주는 거 그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제가 많이 좀 고민 좀 해봐야 예, 될 것 고민을 같아요. 해보시고 그런 방법이 나올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할머니는 그래요. 그럼 그래야 앞으로 되고. 그러면 이사 가는 것도 괜찮고. 이사도 괜찮고. 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부모님 재산은 제가 굳이 이렇게 안 지내도 되는 건지 그분이 지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건 화해를 해야죠. 본인이 해야지. 거기서 안 해준다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본인이 가져와야 되잖아. 예, 가져오면 예. 되는 건. 그러니까 가져오면 되니까 그런 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찾아뵈세요. 뵈서 일단 잘못했습니다. 어르신하고 들어가 버리면 분명히 해결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재산은 언젠가는 본인이 가져와야 되는 건 맞고 그러면은 그게 정말 본인 말대로 도저히 내가 안 되고 그건 인간사니까 나는 잘 풀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분이 또 고집을 안 꺾는 게 있어. 그것도 그럼 도저히 안 됐다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제가 그럼 제 부모님 재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거는 결정 주고 나와야지.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봐야 되니까 그 방법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네네.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하죠. 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면 이렇게 투기식으로 뺐다 꽂았다 이렇게 하는 게 하는데 아니라 손해 본 건 없어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근데 큰 돈은 없어. 크게 뭐 예. 뻥 튀긴 건 없고 그냥 잔잔하게 그냥 손해 본 거 없이 하는데 본인 그거 잘해요. 그거 원래 그런 거 잘해. 그래 내가 잖아 본인 금전운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하던 내가 부동산을 하던 뭘 하던 이런 거에 대한 금전은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식 같은 거 해도 이제 네, 그럼 괜찮죠. 그거 하셔도 돼요. 본인이 그거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는 비트코인은 하지 말래. 예, 그거는 할 줄도 모르고 주식만 하시나 예, 봐. 예. 주식 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이렇게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한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만. 그렇지. 주식만 좀 하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여유가 되면 뭐 내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볼까 이럴 때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부동산도 괜찮고. 전 캠핑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쪽으로 가고 또 캠핑만 할 건 아니잖아. 그 땅 파중 아니 평택? 네. 그 땅 꽤 커요. 돈이 구찌가 커요. 그래서 뭐 땅 평수는 뭐 그래 크진 않아요. 아니 단가가 세잖아. 네, 단가는 좀 그래서 꽤 커요. 그래서 그것도 이용해서 캠핑장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상가를 하나 해놓는지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본인. 그런 거 있으니까 제 번호 뜨니까 만약에 상가를 사시고 싶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 상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